학교와 자, 고등학교 친구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선생님이 오늘부터 고등학교 강의를 일부 조금씩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 전공이 지구과학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든 과목을 해줄 순 없고요. 지구과학과 관련된 거 그리고 뭐 물리, 화학, 생물이어도 선생님이 어느 정도 아는 부분까지는 좀 준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생님은 중학교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는 솔직히 많이 신경 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강의의 퀄리티가 엄청 높을 거라고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이해가 잘 가도록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강의를 하진 않고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라 생각을 하고 어,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좀 처음 간 고1 친구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거든요. 고2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지구과학 강의는 이제 따로 찍을 거예요. 이제 이거는 고1 친구들을 위한 강의인데 고1 친구들 고등학교 가서 처음 가가지고 좀 이렇게 과학이 어렵고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텐데 오늘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선생님 블로그에 누가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좀 오리엔테이션 겸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은 어떤 교재를 위주로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줄 거냐면 여러분이 만약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면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하나 따다가 설명을 자세히 해줄 수 있지만 선생님이 지금 중2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수업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업은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집을 하나 선정을 했는데 선생님은 지금 저기 문제집 갖고 있는 게 이 비상교육의 완자 통합과학 문제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개정 교육 과정이 반영된 그래서 요 문제집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과학 공부뿐만 아니고 모든 공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목차를 한번 봐주고 가야 됩니다. 목차를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 수업이 진행이 되어 있구나, 어떤 흐름으로 이 그 과목이 진행이 되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 고1 통합과학 2015 개정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물질과 규칙성 단원에서 그 물질이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 다루고요. 그 후에 이것과 이어서 이제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다루고 그 후에 그렇다면 그 시스템에서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변화되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지 이런 단원들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교과서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대부분의 교과서 문제집에서 왜 이렇게 배우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 보여줄게요. 자, 지금 보면 이게 어, 그 이 완자 문제집에 지금 몇 쪽이냐면 완자 문제집 이거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요. 그냥 그 앞에 통합과학 한눈에 보기라고 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통합과학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뭘 배우는지를 알아야지 공부를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통합과학은 이러이러한 것을 배우려고 한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단원에서는 세상을 이루는 물질은 어디에서 왔고 물질은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 해가지고 처음에 우주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주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빅뱅이라 하는데 그 우주의 팽창과 함께 어떤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원소들이 결합해서 어떻게 생명체가 생성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걸 이용해서 인류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 활용하는지 자 그런 순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물질을 활용해 왔는지 해가지고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태양계 안에서 역학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생명체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체를 이루는 세포는 또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2단원에서 이런 걸 다루고 바로 3단원에 넘어가서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일정한 규칙이 있겠죠. 그런 규칙과 예측 가능한 변화의 그런 양상들 그런 걸 배우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지구의 환경이 지질 시대 동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것도 배우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한 역사의 변화 속에서 생물은 어떻게 진화하고 다양해졌는지를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3단원이 그렇게 끝나고 이제 넘어가면요. 넘어가면 이제 그 4단원에 가서는 그래서 생물이 어떻게 진화했는지까지 했잖아요. 3단원에서. 그 4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 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왔는가 그걸 다루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 따른 환경 문제, 환경 변화를 다루니까 환경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류가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 그리고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과학 기술을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흐름으로 지금 통합과학이 전체적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나 문제집을 자세히 보면은 뭐 보통 사실 교과서를 보는 걸 추천하지만 요새는 워낙 여러분들이 어렵게 배우니까 문제집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이런 걸 보면은 이 과학 과목이, 이 통합과학 과목이 도대체 뭘 가르치고자 하는 건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면 이제 흐름대로 나가면 돼요. 공부를 할 때 그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는 게 과학이든 뭐든 암기는 절대 없다라고 했죠. 단순 암기 같은 것도 최소한 스토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이해하고 파악하면은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쉽고 단순 암기보다도 암기 외우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조금 더 세부적인 구성을 한번 봐보면요. 지금 요거 오늘 설명은 하지 않을 겁니다. 대략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문제집만 하더라도 이 완자 문제집만 하더라도 지금 처음에 우주의 시작을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우주의 시작 어떻게 우주가 그 출발을 하였는지 그걸 먼저 설명을 하고 그 후에 그 직후에 생긴 것, 그 직후에 생긴 원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 여기선 이제 그 과정을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요 부분만 본다든지 요 부분만 이렇게 암기를 한다든지 하면 공부가 어려운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면 공부가 쉽습니다. 지금 빅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빅뱅이 첫 번째로 빅뱅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후에 기본 입자가 생성됐어. 그 다음에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생성됐고, 그 다음 헬륨 원자핵이 생성됐어.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자 생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이 지금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얘만 외우고 뭐 얘만 외우고 이렇게 공부하면은 어려워요. 왜냐면 다 외워야 되니까. 그게 이제 공부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 과학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 이 흐름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다음 이렇게 됐어. 그 다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런 이유로 인해 이렇게 됐어. 이런 과정이 보이는 거죠. 과정이 아니어도 최소한 스토리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이런 걸 연구할 때 이런 순서대로 연구를 해요. 논리적으로. 그 인과관계에 맞게. 그럼 우리도 당연히 그 공부를 인과관계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나 과학 과목은 특히나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이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 안 그래도 과학뿐만 아니고 공부할 게 많을 텐데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는 고등학교 가서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언제나 인과관계를 떠올리며 이건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가령 뭐 여기만 해도 지금 인과관계가 벌써 나와 있네요. 지금 선생님 이거 교재 연구를 아직 안 했어요. 지금 그냥 딱 눈에 보니까 빅뱅 요 부분만 봐도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됐다. 그런데 빅뱅 직후에는 이게 폭발한 거니까 온도가 매우 높았겠죠? 그래서 너무 높으니까 입자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입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보면 인과관계가 다 있잖아요. 빅뱅 직후에 온도가 높았으니까 입자가 존재할 수 없었어. 라는 인과관계가 다 있다는 거죠. 온도가 높은 게 원인. 그래서 결과가 바로 입자가 존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들을 생각하면은 외우지 않아도 빅뱅이 터졌으니까 그 직후에는 온도가 높았겠지. 그러면 당연히 입자의 형태가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구조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 그 혼자 하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야자 시간에 혼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친구들 다 공부하니까 이때 일단 혼자서 그 인과관계를 따지면서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면 부족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냐? 단짝 친구를 하나 만드세요. 같이 공부할 친구. 보통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스터디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같이 공부할 스터디원을 하나 불러요. 나랑 윈윈 할 수 있는 친구. 나랑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하면 더 좋고요. 이 친구도 그럼 혼자서 인과관계에 따라서 공부를 했겠죠? 그럼 나도 공부를 했고 이 친구도 공부를 했어, 각자. 그럼 둘이서 시간을 정해서 만납니다. 만나서 서로 뭘 하냐? 서로 설명을 해요. 자, 선생님 수업 들은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서로 설명하는 거, 즉 하부르타랍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뭘 설명하냐?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서로 뭐 잘 모르겠는 걸 물어보고 설명해요. 원래는 무턱대고 그냥 다 설명하면 그게 최고인데 여러분들 고딩이라 바쁘니까 그렇게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시간을 한 뭐 20분 정도로 잡고 서로 모르는 걸 물어봐요. 공부하고 온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공부하고 와야 돼요. 똑같은 양, 뭐 페이지 뭐 13부터 페이지 15까지 우리 각자 공부를 해오자 해가지고 똑같이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안에서 서로 모르겠는 걸 질문하는 거죠. 나 모르는 거 너한테 물어볼게. 그럼 얘가 대답을 해줘요. 설명을 해줘요. 그럼 저쪽에서 모르는 거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은 서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은 내가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말로 표현하려니까 모르겠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남한테 말을 못하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설명하다 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확실히 구분돼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내용이 확실히 보입니다. 내가 모르는 걸 공부하면 되는 거죠. 내가 아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면은 고등학교 공부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공부 방법 서로 설명하는 거 이거 실천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근데 이거 하는 사람이 무조건 승자입니다. 이거 확실해요. 그러니까 각자 공부를 하되 공부해온 내용을 함께 서로에게 알려주며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 이게 완벽한 공부 방법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OT를 맞춰볼까 하는데요. 어, 이제 OT 이후에는 선생님이 이 완자 문제집을 보면서 설명해 줄 건데 여러분은 완자 문제집을 구입하지 마세요.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거 문제집 다 보면서 문제 하나하나 다 풀어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기본적인 질문은 받아주겠지만 선생님이 이거 고등학교 거를 심도 있게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딱 진짜 개념 위주로만 설명하려고 해요. 문제풀이는 뭐 기회가 되면 해주겠지만 개념 위주로만 설명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너무 많은 걸 또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솔직히 말을 할게요. 근데 뭐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내가 이해시켜 줄 수 있으니까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문제집을 구입했다가 괜히 막 선생님한테 막 심도 있게 물어보면은 서로 곤란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나름대로 이제 직장이 있잖아요. 그거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걸 구입한다면 질문을 할 때 심도 있는 질문은 학교 선생님한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의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 저한테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이 영상을 꾸준히 뭐 무슨 요일에 올려줄게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장담 못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도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시간 될 때마다 올려줄 거예요. 선생님 시간 될 때마다 올려줄 거기 때문에 언제 올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타이밍 맞춰서 보고 싶으면 구독을 하세요. 구독. 유튜브든 뭐 네이버 TV든 뭐 구독을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등학생 친구들은 선생님 블로그 굳이 올 필요 없잖아요. 출석 체크해서 수행평가 받을 거 아니니까. 정말 볼 사람만 보면 되니까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은 유튜브를 구독하든지 해가지고 그냥 알람 울리면 그때그때 보는 걸로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뭐 선생님 뭐 인터넷 강의 찍고 뭐 이런 스타 강사 같은 게 아니니까 뭐 꾸준히 막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하기를 너무 바라지 말고요. 그래도 웬만하면은 시간 자주 내서 자주자주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랑 다르게 고등학교 강의는 뭐 시간을 그렇게 짧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장담 못해요. 보통 한 15분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진도를 좀 빨리 나갈 거예요. 진도를 빠르게 나갈 겁니다. 중학교 때는 하나하나 개념을 다 잡아주느라 천천히 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진도를 후딱후딱 바로바로 나갈 거고요. 필요하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반복해서 돌려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공부 열심히들 잘 하기 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상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이게 재미없고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면은 뭐 공부 하나만 하죠. 그럴 거면 못하러 하고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 나의 미래에 잘 되자고 하는 공부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친구랑 즐긴다는 생각으로 같이 어울린다는 생각으로 스터디하면서 편하게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OT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큐바.